요즘 인형 뽑기방 정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인형 뽑기방이 요즘에 다시 뜨고 있다. 무인이라서 인건비가 거의 안 든다. 뭐 기계만 깔아두고 문만 열어두면 월세는 알아서 나온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나도 지금 하나 들어가 볼까? 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인형 뽑기방을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종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현직에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 타이밍인지, 나와야 하는지,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이 구조만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인으로 24시간 돌아간다. 이 말 하나 믿고 보증금부터 넣으시려는 분들, 가계약금 걸려가시죠? 지금 이 내용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왜 요즘 다시 인형 뽑기방 얘기가 슬슬 나오냐? 이 논리는 단순합니다. 무인 포토방, 무인 아이스크림, 탕후루, 실제 유행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인형 뽑기네.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상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이미 들리고 많이 오픈했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형 뽑기방이 다시 들어온다더라. 요 골목은 벌써 계약하고 공사가 들어갔다. 여기는 밤마다 줄을 선다. 이런 말 들으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 안 써도 되고 기계만 깔고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고 월세는 그냥 커버되는 그런 그림. 자, 그런데 이 지점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인형 뽑기방은 완전 무인이 아닙니다. 기계만 깔아두면 알아서 돈 벌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직접 해보시지 않은 분들 이야기입니다. 실제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사장이 가게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정도 수준인 거지, 사장이 없어도 그냥 굴러간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최소 하루 한두 번은 직접 가서 봐야 정상 운영이 됩니다. 이건 루틴이고요, 과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밤 시간대는 더 위험합니다. 취객이 많은 상권이면 더 억울하고요. 기계를 발로 차거나 억지로 흔들어서 인형을 빼려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에 음료를 쏟거나 껌을 뱉거나 심하면 토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즉시 치우는 사람 누가 될까요? 본인이 직접 치우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동전이 걸려서 안 나오기도 하고요. 지폐가 걸려서 동전 교환기가 고장나기도 하고요. 혹은 기계에 넣다가 기계에서 그 기계가 에러가 뜨기도 합니다. 인형 뽑다가 집게가 걸려서 에러가 뜨기도 하고요.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계는 사람이 와서 직접 만지기 전까지는 매출이 영원히 되겠죠. 특히나 동전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뜨고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그동안 동전을 교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겠죠. 물론 카드가 다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을 이용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인형 기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직접 빨리 동성하지 않으면 그 기계도 그날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썼는데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집은 안 뽑혀라고 소문이 돌면 그 상권에서 그 매장은 다시 안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장이 24시간 앉아있지는 않아도 되지만 매일 직접 복구해주고 유지 관리해줘야 됩니다. 완전 다른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당신은 진짜로 하루 한두 번씩 꾸준히 가서 직접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루틴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지는 투자금 있냐보다 먼저 체크해야 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업종은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여기 맛이 달라. 맛있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감성이 좋아요. 이런 포인트로 구분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 인형 뽑기방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한 기계에, 비슷한 인형에, 비슷하게 카드 찍고 뽑아가는 구조.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통 손님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눈에 보이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브랜딩이 아니라 입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 골목, 좋은 자리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구석자리보다는 훨씬 코너 자리가 많이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상권 입지 분석에서는 동일한 원리인 거죠. 특히나 이 업종은 목적지를 찍고 일부러 찾아가는 업종이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하는 업종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에이,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차별화가 어렵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콘텐츠입니다. 경품 구성을 똑같은 인형, 비슷한 인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상권에 맞는, 그 고객층에 맞는 새로운 캐릭터, 한정판, 콜라보, 굿즈 이런 걸로 여기에 가면 특이한 게 있다. 여기에서만 뽑을 수 있는 제품이야. 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건 좀 재밌다라는 운영 방식의 차별화가 두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형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형의 크기와 모양과 무게에 따라서 뽑힐 듯 말 듯 이게 움직이는 재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넣었을 때 이걸 뽑아갈 수 있는 재미를 줘야 되는 거죠. 나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인형이 못 뽑았어.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썼지만 그만큼 재미를 느끼면서 아슬아슬하게 결국에 뽑았을 때 그 성취감과 만족감, 이 재미를 주는 가게가 되면 거기부터 진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비용 얘기 해볼까요? 무인화라서 인건비가 안 드니까 부담이 적다. 이 말은 반반 맞습니다. 보증금 월세까지 얹으면 고정비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속 쳐넣는 경품 비용, 원가입니다. 맛있는 식당은 식재료를 안 끼지 않죠. 그 원가가 비싸야 되듯이 이 경품 비용도 원가가 비싸고 비쌀수록 손님 만족도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기계 고장났을 때 들어가는 수리비와 시간,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 세금 등 이런 반복 비용이 전부 더해지면 저비용 구조다란 말은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실제 구조는 사람 월급은 나가지 않지만 그만큼 내 시간과 내 체력, 내 현금이 매일 나갑니다. 이걸 감당할 생각 없이 완전 무인이라며 하고 들어오면 초반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무인 포토 하시다가 업종 변동을 하신 분은 이게 무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십니다. 특히 포토방 같은 경우에는 인화지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무인에 가깝지만 인형 뽑기방은 인형도 사고 세팅하고 인형을 교체해주고 손 갈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무인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픈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하시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시는 질문, 근데 요즘 다시 유행이 온다면서요? 근데 과연 지금 들어가도 돈이 되나요? 이것도 반반 맞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권들 위주로 인형 뽑기방 이야기가 이미 돌았고 실제로 많이 오픈했습니다. 1년 전과 지금만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동시에 따라붙는 조건은 바로 경쟁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투자금만 있다라면 누구나 오픈할 수 있고 어디든 생길 수가 있어요. 저기 잘 된다 라고 판단되면 그 옆에 여지없이 생기는 구조인 거죠. 유행이 오고 손님은 늘어났지만 인형 뽑기방이 생기는 공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매출은 나눠먹기 구조가 됩니다. 모든 유행했던 아이템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죠. 그만큼 빨리 왔던 사람들은 이미 큰 수익을 벌었지만 늦게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유행이 온다 의미는 안전하게 돈 벌기 왔다가 아니라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 경쟁을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직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에 전부 할 수 있다. yes! 답변이 쉽게 나오면 그때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첫째, 나는 하루에 최소 한두 번 매장에 직접 갈 수 있다. 둘째, 내가 없을 때 혹은 밤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취객, 파손, 클레임, 기계 고장 등을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혹은 그러한 구조를 세팅할 수 있다. 셋째,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 상권의 보증금 권리 월세를 버틸 만큼 작은 쿠션과 여유가 있다. 넷째, 바로 옆에 똑같은 인형 뽑기방이 또 생기더라도 나는 콘텐츠 차별화와 운영관리 차별화로 재미를 유지시키면서 투자금 회수할 자신이 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글쎄요가 나온다면 아직은 안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건 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구조적으로 안 맞는 상태입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인형 뽑기방은 앉아서 월세처럼 따박따박 받는 자동 수익이 아닙니다. 인형 뽑기방은 매일 점검해서 정성화시키는 캐시카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치형이 아니라 콘텐츠로 차별화하고 재미를 만들고 운영으로 신뢰를 유지한다면, 자리에서 기본 유입을 잘 잡는다면 아직도 버틸 수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인으로 깔아두고 방치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온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직하는 입장에서 괜히 분위기에 끌려서 계약부터 쓰는 건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항목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접어야 한다는 빨간 신호들, 그리고 상권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숫자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이 체크리스트로 본인 상황에 먼저 대입해보시고 검토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냥 돈 된다더라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오려는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이 준비 자체가 벌써 절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실제 상권 이야기, 운영하는 현실,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어서 손님을 더 유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